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법 강의를 맡을 강사, 저는 신의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이름이죠. 선생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제 동영상 강의니까요. 여러 가지 다 빼고 말이죠. 자, 우리가 민법이다 라고 하는 거, 민법이 뭐냐 라고 하는 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면은요, 민법 중에서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리고 채권 중에서 계약법 이런 정도가 여러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민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 모든 걸 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 민법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은 여기 뭐란 얘기예요?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법은 이렇게 한자로 쓰죠. 자, 요건 말이죠. 삼수변에, 즉, 물이란 얘기입니다. 플러스 뭐란 얘기일까? 흘러가는 다라고 하는 갈 것자예요. 삼수변에 갈 것자가 이렇게 합성이 돼서 법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법이다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는 이치, 그거 자체가 법이다. 즉 자연적인 조리, 자연적인 근본 이치, 이걸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 법이 말이죠. 자, 뭐 대중사회에 적용이 되면서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지만 법이다라고 하는 것 출발 자체는 자, 사물의 근본 이치로서 자연적인 섭리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규율하기 시작하면서 법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그 중에서 민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은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 이게 백성민자거든요. 즉, 백성들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자연의 이치를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민법 말고 또 다른 법도 있냐? 그렇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시는데요. 법이다라고 하는 건요.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그리고 사법으로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한자는 이제 오늘만 조금 쓰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자 많이 안 쓸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겠다. 원칙적으로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상위 가치 체계인데 국가가 하위 가치 체계이면서도 국민을 규율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규제법인 거예요. 규제 유지의 이런 법 체계가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하위 관념이 더 상위 관념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 조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 체계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조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법으로서 그렇죠. 밑에 것이 위에 분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규율하면 그게 공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없는 걸 가지고는 하위 가치 체계가 높은 분들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규제다라고 하는 게 통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요. 규제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은요. 사사로운 법이에요. 사사로운 법으로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가치 체계가 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과 개인, 즉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뭐를 거래를 할까요?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하면은 아마 재산을 거래하게 될 겁니다. 재산.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재산을 거래함에 있어서는요, 무슨 질서나 뭐 이런 것보다는 최초 출발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의 자유의사와 이 사람의 자유의사. 즉, 이 사람이 얘한테 내 물건 살래라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얘가 사기 싫으면 싫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좋아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의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경우에 이 사람이 팔고 싶은 가격은 1억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 싶은 가격은 5천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완전히 깨지지도 않겠지만은 어쨌든 흥정이 시작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 7천만 원에 팔을게 그럼 7천만 원에 살게 라고 해서 자유의사가 서로 합체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개인 간의 거래는 이루어질 테고 그러한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 체계를 뭐라 그런다고요? 사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 체계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대방 즉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유의사. 자유의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을 제외한 이런 사법체계에도요. 강행규정이 있거든요.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다라고 하는데 강행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정들은 말이죠. 임의규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임의규정은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자유의사보다도 법률행위 해석에 더 후순위가 됩니다. 즉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유의사가 민법상의 또는 사법상의 일반 임의규정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이 된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가 한마디 나왔는데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법규정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꼭 지키지 않고 그 임의규정에 위배되는 계약도 자유의사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 사법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법이 뭘까요? 민법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법체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을 민법이다 라고 해서요. 민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반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으로서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별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법체계에 모두 널리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다라고 하면은요. 특별한 거래관계만 규율하기 위한 법률체계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거래관계만 규율하기 위한 체계가 특별법이다. 즉 개인과 개인인데 여기서 개인이다라고 하는 건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도 이제 여기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인 이래야 되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 개인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자, 이때 법인과 법인 간의 상사 거래에 관한 이런 규율은 특별법 규정인 상법에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특별한 거래 관계만 규율한다고 했으니까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돼야 될 거다. 자, 이것도 특별한 거래 관계만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민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실체법과 대비되는 개념은요. 절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차법과 실체법은 어떤 것이 권리고 어떤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리 의무를 서로 위반하거나 침해했을 경우엔 어떠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실체법에 규율되어 있다. 그리고 절차법이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권리 의무가 침해됐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것이 절차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실체법으로서 민법은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고 권리는 침해하지 말고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 규범이면서 어떤 행위를 강제하고 있는 규범이면서 재판에 있어서 실체법을 참조해야 하는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이 과연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이며 권리자는 누구고 의무자는 누구냐 어떠한 경우에 권리를 침해했고 어떠한 경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실체법을 봐야만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으로서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떠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구제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소송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우리는 사법을 보고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성문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불문법입니다. 즉 성문화된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법전이 없는 이런 법체계를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